자, 그런데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바로 옆 법정에서 또 한 명이 영장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박병대 전 대법관입니다. 자, 교수님, 박병대 전 대법관은 재청구였는데 이번에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던 비슷한 시각에 박 전 대법관은 구치소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네, 그 영장을 이제 재청구 할 때에는 대단히 그 수사가 보강이 되든가 아니면 그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든가 새로운 혐의가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재청구한 그 사유 중에 두 가지 사항이 그 새롭게 그 보강은 현재 그 되어 있었던 것이죠. 네. 즉 그 지인의 그 재판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형사사법 그 체제망을 확인했다고 하는 무단으로 확인했다는 네, 거죠? 무단하고 네. 이제 확인했다고 하는 점, 뭐 이런 그 점이었지만 결국 이제 그 판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심한 중한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더군다나 과거에 약 30개 정도의 그 재판 개입과 관련돼서도 새롭게 보강된 것은 이제 없다 이렇게 그 봐서 결국은 구속영장은 다시 그 기각이 되었죠.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구속 기각된 네. 이유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요? 일단은 사유서에는 일단 네. 법리상 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죄 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가 아직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공모관계 성립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그 기각 사유랑 비슷하네요. 비슷한 그런 이유입니다. 이제 그런데 임종원 전 차서장은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네.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고영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임종원 전 차장을 주범으로 보고 얼마큼 공모를 했느냐를 계속 따져온 겁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양승태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어떤 법원이 그동안 구속영장을 기각하던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양승태 전 대법관이 주축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박병대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행정처장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주범을 양승태 전 대법관으로 놓으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혐의가 짙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는 본안에서 정말로 치열하게 다퉈봐야지 저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양승태, 박병대 그리고 임종원 요 라인이지 않습니까? 따져보면요. 네. 근데 지금 위에 있는 양승태, 밑에 있는 임종헌은 구속이 됐는데 박병대 중간에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이 안 됐단 말이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소위 그 개선 라인을 차곡차곡 이제 밟아 올라가지만 법원에서는 이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점이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인사권자가 직접 실무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지시를 하고 또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이런 그 연결고리가 아니었던 것인가. 네. 그리고 박병대 그 대법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즉 최종 인사권자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었고 나는 그 중간 그 역할에 불과한 것이고 실행자는 결국은 이제 그 임종원 차장이었다. 그러면 내가 한 일 자체는 그야말로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책임의 분산을 꾀했던 것이 사실은 이번에 구속영장의 기각을 이끌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 거죠. 즉 바꿔 얘기하면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한 것은 결코 아니고 나는 그 중간 다리에서 간단한 가벼운 연결고리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실행자와 지시자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죄의 정도는 그만큼 더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 전략이 상당히 통했던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이 전략이 듭니다. 있었다. 네. 네. 명재관 판사는 영장을 발부했는데 네. 허경호 판사는 기각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두 판사 때문에 갈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허경호 판사가 실제로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영장을 잘 안 내줬어요. 네, 그러니까 판사들마다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아마 네네.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법제에서는 그 판사들의 어떤 양심에 따른 독립적인 판단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예, 어쩔 네.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허 부장판사가 만약에 양승태 전 대법관의 그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보았다고 한다면 판단이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공모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인정이 될지는 본원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어쨌든 그 부분 이번에 양 전 대법관의 어떤 대법원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이제 소명이 됐다고 보는 부분은 이제 법원이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인정된다라고
조금 물러선 태도 이것은 조금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사법농단 수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남은 일정들 수사 방향 뭐 또 재판에 있어서의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2월 중으로 아마 이 사법농단의 관련자들을 모두 함께 기소가 될 것입니다. 2월 중순 정도로 한꺼번에. 보이는데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구속 기한도 남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원래는 사실 작년에 전부 마무리하겠다 뭐 이렇게 검찰이 이야기했었던 사건인데 좀 더 수사 기간이 길어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재빨리 이거를 이제 다시 회복을 시켜야 사법 신뢰도 회복이 되고 또 국민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사법 기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좀 빨리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또 이제 그 와중에서 어느 정도의 공모 관계와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 소명됐는지 그리고 또 직권 남용죄 법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판결이 어제 있었습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덮기 위해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하는 도중에 결과가 나와서 변호인인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이번 소식을 누구보다 기다렸을 서지현 검사. 직접 신경을 밝혔는데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데요. 그런데 진실을 찾아내는 길이 참 멀고도 험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 명의 검사로서 그리고 한 명의 피해자로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입증하게 되어서 작은 위안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선고 결과가 기존의 그리고 앞으로의 가해자들한테 엄중한 경고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제 안태근 전 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죠. 이분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검찰 구형량도 2년이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원래 통상적으로는 구형량의 한 절반보다 약간 높게, 그 정도, 60% 정도, 그 정도 이제 선고가 내려지는데, 이 경우는 구형한 대로 이제 그대로 바로 선고가 이뤄져서 상당히 죄가 무겁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일단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후배 검사를 괴롭힌 이제 그런 사건으로 보았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게 좀 법원의 반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어떤 일종의 법원의 경고성 그런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네. 또 그건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재미삼아 이야기하는 이야기고 그래도 징역 2년이라는 것 자체가 좀 직권남용죄의 형량으로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좀 중한 처벌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직권남용 지금까지는 계속 말씀하셨듯이 판단 무죄가 많이 났고요. 판단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죄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에 대해서 2년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빠져 있는 건 성추행 부분은 빠졌단 말이죠.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런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2010년 10월경에 그 장례식장에서 성추행이 있었다고 하는 이 혐의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공소시효가 이미 그 도과되었기 때문에 수사에 그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판단을 한 그렇죠. 셈이죠. 네. 왜냐하면 인사권을 남용하게 된 그 동기, 직권남용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네. 이와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고 이것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한 것으로 봐서는 공소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에 처벌은 못하지만 그 사실관계는 이제 인정을 한 것은 아니냐. 따라서 지금 검찰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2년을 구형했는데 2년을 다 바로 인정해 준 것은 이와 같은 소위 말해서 강제추행에 관한 죄값도 이 안에 녹여서 한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도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따라서 설령 형사적 그 재단 처벌은 못한다 손 치더라도 네. 서지현 검사가 지금 그 이 안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해서 1억 원의 그 민사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형사적으로 지금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 1억 원 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어쨌든 이번 직권남용과 관련돼서는 그 양승태 그 대법원장에 관한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도 사실은 검찰이 인용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 명에 있어서의 인사권 남용에 있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법원 80명, 100명 이상의 많은 인사권 남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똑같은 형평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겠네요. 네, 이와 같은 그 이야기로서도 사용을 한 이런 점에서 직권 남용에 대한 그 법적 판단 자체가 과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조금 달리 법리 이 논쟁과 구성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한번 추정해 봅니다. 네, 형량도 그렇지만 변호사님, 네. 이게 사실 서지현 검사가 지난번 방송에 나와가지고 처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마음도 움직였고요. 네. 그리고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판결이 이제 유죄로 났다는 거, 이 네네. 부분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미투 운동이 불거지고 나서 거의 좀 첫 사례였고 아마 처음으로 이렇게 좀 법리적으로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선고받은 이제 그런 사건이라서 굉장히 좀 역사적인 의의가 깊은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론 성추행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서 추가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 성추행으로부터 비롯된 이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으로써 어떤 전반적인 이런 성적인 억압과 그다음에 그것을 덮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좀 의미가 좀 깊은 그런 판결이라고 보이고요. 네. 일단 이 직권남용 법리와 관련해가지고 이번 사건이 그 양승태 전 대법관의 어떤 그런 판사들에 대한 거의 30명 정도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하죠. 이제 그 부분에 만약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형량이 늘어요. 예, 그렇죠. 양승태 전 대법관도 굉장히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번 판결에 진짜 의미, 숨어 있는 의미, 본질적인 의미 뭐라고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 이제 성적인 그 자기 결정권과 이제 관련돼서 말이죠. 네. 그 추행과 관련해서 과연 우리 과거에 보면은 이제 그 피해자다움이 무엇이었느냐 네, 이런 맞습니다. 이제 그 판단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 가장 미행스럽고 보호돼야 될 그 가치는 소위 말해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피해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제추행에 관한 것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비록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도가로 그와 같은 실제 진실에 대한 법적인 공식적인 판단은 없었지만 네. 사실상은 피해자 다움에 관한 그 시각을 달리 볼 공산이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지현 검사는 정의와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대.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자를 옹호해왔던 이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변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검찰 개혁도 요구를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이의 구속에 대해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첫 단추가 깨어졌다는 점에서는 어쩌면 다행입니다. 법원도 검찰도 또 우리 공동체도 이제 고작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슈 완전 정보 기웅혁 교수님 그리고 김지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